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양자 관계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발언하면서 미중 회담이 11월 정도에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에서 또 그래도 긍정적인 또 반응들도 있고요. 또 우려해야 되는 부정적인 반응까지도 있는데 특징주는 과연 상승과 하락 중에서 어느 쪽일까요? 종목 꼽아주시죠. 일단 오늘 특징주는 에이스테크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에이스테크 오늘 급락하면서 또 때 아닌 급락에 많이들 또 놀라셨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 기업이 뭐 유상증자를 하고 또 호재성 뉴스를 냈었기 때문에 뭐 이러한 흐름을 예견하신 분도 계셨을까요? 오늘 하한가 마감이 됐죠.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실 저번에 방송할 때도 특징지로 제가 가지고 나오기는 했는데요. 아, 네네네.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날 주식시장에서 대응을 하려면 뭔가 이제 코멘트가 나올 만한 종목들에 있어서 이제 언급을 해드려야 될 텐데 에이스테크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조금 약간 의심을 가져야 할 종목이다라고 가지고 나와 봤어요. 네. 근데 이 의심을 가는 행동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주가가 상승했었던 시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증자 납입일 기준으로 보면은 9월 14일부터 15일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14일부터 주가가 랠리가 펼쳐졌죠. 그 전날부터 주가가 올라가기는 했었고요. 사실 내용적인 뭐 기사로 보면은 뭐 바이든의 뭐 5G IRA 뭐 진정한 뭐 테마주다라는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은 별반 다름없는 내용들이고요. 실질적인 부분들을 보면 에이스테크가 올해 작년에 영업한 게 없어요. 뭐 내용을 뜯어봐도 실적으로 어떤 뭐 비빌 수 있는 어떤 숫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아이러니하게도 정확하게 유상증자 청약 기간에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게 총 정확하지는 않지만 2천만 주 내외의 신주가 나오는데 10월 11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신주가 나옵니다. 2,500만 주, 뭐 2천만 주 내외라고 얘기를 하면은 권리분 공매도는 D-2일부터 가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결국은 이 영업일 전날 그러니까 10월 6일부터 권리분 공매도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오늘 하한가 간 것도 그 물량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회사에서 알고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우울분이 터지는 거죠. 사실은 이 구간에서는 근거 없는 기대감으로 투자자를 호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분히 의심할 만한 어떤 상황의 주가 퍼포먼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 청약 기간의 경쟁률이 4,000%가 나왔어요. 유증 참여율 기준으로 보게 되면 청약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 손실로 보실 수밖에 이거 뭐 발행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신주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기분이 상하는 입장이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올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네. 실적 기대할 거 없고요. 내년까지도 기대할 거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투자하실 때 단순하게 어떤 뉴스 플로우가 좋아져서 주가를 매수를 하시지는 마시고 작년도, 재작년도 실적, 분기 실적 하나하나씩 뜯어보시고 체크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더 옳은 판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월 말에 그날 제가 진행하지 않은 하루가 있었어요. 유창호 앵커가 진행하실 때 이 종목을 특징주로 가지고 와주셨는데 그때도 4년 연속의 영업 적자 그리고 유상증자 납입 기간의 주가 상승이 의심스럽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번에 발행하는 신주 발행 물량이 발행 주식 수의 30% 대거 네, 물량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주셨거든요. 그러면은 복귀를 해봤을 때 에이스테크라는 종목, 이런 종목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언제부터 좀 이런 기업은 조심해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봐야 될까요?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2년 제가 지금 이 회사 재무제표를 잠깐 보면 네.
실적이 2020년도부터 영업이익 적자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현금 흐름도 당연히 안 좋을 거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020년도부터 적자거든요. 올해 당연히 적자예요. 올해 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당연히 적자인 거고, 내년도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V자 패턴으로 올라가려면 무언가 어떤 경영권에 대한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은 V자 패턴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정말로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V자 반등이 나오는 주식들을 찾아보자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실적 아닌 이상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그런 주식이 아니거든요. 올해 통신장비 회사들 영업 활동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유상증자를 호재로 반영하는 주식시장이 어디 있어요?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의 현금이 부족하고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영업 활동에도 지장이 가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조금은 좀 투자함에 있어서 조금씩 좀 조심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적자부터 시작해서 유상증자를 발행할 때, 신주 발행을 할 때 이 기업이 어떤 상태에서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을 하는지를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보유하신 분들은 출구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매도하시기 힘드신 게 2연 하예요. 그러니까 2거래일 연속 하한가 말씀해 주신 그 권리 매도 첫날부터 하한가고 그리고 오늘까지 하한가거든요.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정말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 네. 고민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게 매도하기 결국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도미노 현상이거든요. 신주 2,500만 주인 것 같아요. 나오는 네. 게 잘 팔릴까요? 매도를 전체 매도하면? 주식 수의 30% 해당되는 수인데 네. 이 물량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대주주 물량도 아닐 뿐더러 이거는 회사에서 각성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주주들 뒤통수 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여기서 어떤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어떤 종목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회사로 보면 주식 담당자도 분명히 있을 거고 IR 담당자도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주주들을 호도해서 주가를 단기간에 올렸다가 물량 빼먹는 식의 운용은 절대적으로 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이스테크 지난 그 9월 26일에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던 날 종가 대비해서 오늘 종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에이스테크에 대해서 비중 축소 매도 의견 당부 드리면서 현실적인 그 전략으로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는데요.